자, 미적분 처음에 일단은 수열의 수렴과 발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수투를 처음 배울 때 수투에서는 처음에 첫 단원이 뭐였니? 함수의 극한이었지, 그지?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 수열의 수렴과 발산 여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념 자체는 굉장히 많이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수투에서 다뤘던 거는 함수에서의 수렴과 발산을 따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차함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는 수열 자체의 수렴과 발산을 따지는 거거든. 근데 굉장히 유사해. 어떻게 본다면 수열 자체도 함수처럼 실수 전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이 아니라 항, 1항, 2항, 3항, 4항 그런 것 같은 이제 자연수의 개수로 이렇게 숫자들의 나열이 되지. 그래서 좀 차이점을 말한다면 함수의 연속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선 같은 거라면 이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끊어져 있는 점의 모임 같은 것들이다. 이런 느낌이지, 그지? 나중에 통계에서 배우게 된다면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 요 차이점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거 외에 모든 개념은 뭐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수열의 수렴. 수열의 수렴 보세요. 어떤 수열이 특정한 값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리미트의 기호를 사용한다. 넘어갈게. 동일한 것들 넘어갑니다. 여기서 시간 끌 필요 없어요. 자, 수열의 발산 다음 페이지. 자, 발산이라는 것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무한대로 표시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갈 거야. 자, 세 번째로는 진동하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 자체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등비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랬을 때 얘를 하나하나 집어넣어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진동하겠지. 이 진동하는 것도 발산이다. 알겠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필수예제 1번. 가볍게 봅니다. 나중에 너네들이 다 풀어볼 거야. 자, 다음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1번. 여기서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1번은 n이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지. 수렴하는구나. 2번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3번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네. 4번은 어떻게 하니? 자, 코사인 n 파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2 집어넣으면 코사인 2파이. 얼마야? 1이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하는 거니? 진동하는 거지. 발산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밑에 있는 거 좀 이따가 연습해 볼 겁니다. 13페이지. 자, 빨리 넘어갈 거야. 13페이지 2번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자, 여기에서는 자,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와 마찬가지로 극한의 사칙 연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수열에서도 자, 첫 번째 거기 수열 AN, BN이 수렴하고 해서 수렴에다 동그라미 쳐. 수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성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 극한의 사칙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한의 사칙 연산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한다. 어떤 조건? 둘 다 수렴할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AN과 BN 둘 중에서 뭐가 하나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잘 모르겠어. 애매해. 그럴 때에는 이 사칙 연산이 성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둘 다 수렴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수투에서 배웠던 것과 굉장히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쓱 훑어보고 넘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은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겠지, 그지?
똑같습니다. 자, 14페이지. 자, 여러 가지 극한값을 지금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그 극한값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꼴들조차도 수투에서 배웠던 것과 동일합니다. 1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디 하는지 알고 있지, 지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동일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수렴하는 극한값이고, 분모가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다. 똑같아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지. 루트가 있을 때랑 루트가 없을 때로 나눠진다.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 유리화했다.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됐다? 최고차 항으로 묶어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수투하고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내용 자체는 많이 겹쳐서 그냥 문제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그 필수예제 2번에 보면은 필수예제 2번 봐봐.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4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돼.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라 그랬지. 그럼 우리는 얘 뭐라고 하면 돼?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bn을 베타라고 해서 리미트를 분배해 주면 됩니다. 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없는 줄 알고 나는 하려고 그랬네. 자, 시간 관계상 필수예제 3번도 넘어갈게요. 굳이 한 거 계속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필수예제 4번은, 4번의 1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 분모는 n제곱이지? 위에는 뭐야? 2분의 n 플러스 1이지? 맞아요? 자, 위에도 2차식이고 아래도 2차식이니까 개수의 비 얼마? 2분의 1이 답이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앞에 있는 애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어, 첫 번째는 얼마니? 2분의 1이고 두 번째는 3분의 2지. 세 번째는 4분의 3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n분의 n-1일 것이고 그 뒤에 여기는 제곱이고 곱하기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다 지우면 됩니다. 가볍게. 여기까지 지웠으면 n제곱분의 1이 남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리미트 이렇게 해놓고 n제곱이 밑으로 가니까 2n제곱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2차네. 2분의 1이 극한값이라 이거야. 안 한다 이제. 그지? 뭐 필수예제 5번도 동일한 문제고요. 필수예제 6번도 똑같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똑같이 진행하면 돼요. 필수예제 7번도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이거 내가 굳이 안 할게요. 필수예제 8번 같은 경우에는요. 필수예제 8번 보세요.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이 이럴 때 리미트 AN을 구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해놓고 그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갖다 알파로 바꾸면 돼 그냥.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수열에서 극한의 대소관계에서는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음,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있어.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수열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BN이 더 커.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양변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를 붙이잖아. 그러면 얘는 리미트 an이 되겠고, 리미트 bn이 됐을 때, 이 부등호에서 등호가 붙어요. 이 등호 없으면 틀려. 자, 여기선 처음에는 수열일 땐 등호가 없지. 양쪽에 극한을 붙이면 등호가 반드시 붙습니다. 같아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n분의 2가 있고 n분의 5라는 수열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둘 다 수열이고 얘가 더 큰 수열이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 둘 다 0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등호가 붙는 경우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떤 수열이 AN이 있고 BN이 있고 CN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수열이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에다가 내가 리미트를 붙였더니 리미트 AN, 리미트 BN, 리미트 CN 이렇게 붙였는데 뭐 부등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등호가 붙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 리미트 AN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 그리고 리미트 CN도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 그러면 양쪽 끝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가운데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샌드위치 정리 막 이딴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놓는데 사실은 느낌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것 같잖아, 그지? 양쪽이 같은 값을 가지면 가운데도 그 같은 값을 가져야 될 거지만 수학적으로는 좀 이상해.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좀 엄밀한 증명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증명을 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안 해. 그래서 그냥 너네들은 양쪽이 같은 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가운데도 같은 값을 가지겠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너무 쉬우니까 재미없지. 어, 필수제 9번. 처음이니까 쉽지. 나중에 이제 부분적분, 치환적분 가면 정신없어가지고 이제 뭐 포기한다 그러고 난리나. 자, 9n제곱. 9n제곱에 n제곱 더하기 1에 an이고, 그 다음에 3n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n을 구하래. 자, 간단히 구하면 돼. 이 리미트 an을 구하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양변을 n제곱 더하기로 나누는 거야. 양변을 나누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등호가 붙는다 그랬지? 그럼 끝났네. 자, 얘 얼마니? 1분의 9니까 9고. 너도 9네. 3의 제곱이니까, 그지? 양쪽이 9네. 답은 9다. 자, 사인 n 세타. 자, 사인 삼각함수 배운 지는 좀 오래됐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인 함수는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야? 1과 마이너스 1을 최대최소로 가지겠지.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n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죠. 그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양쪽이 다 0이지. 그래서 가운데도 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끝났네.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끝냈어. 절대로 대충 한 거 아니다. 나름대로 진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했어. 자, 좀 이따가 너네들이 풀면 돼. 자, 2단원. 2단원이 아니구나. 4. 등비수열의 극한. 지금부터 이제 앞에 수투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은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볼까? 첫째 항은 일단 없는 상태로 이러한 등비수열이 있다고 한번 얘기해볼게. 책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할게. 첫째 항이 이렇게 일반항이 이거라고 해봐. 그럼 첫째 항이 R이고 공비도 R이지, 그지?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대. 예를 들어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 자연수로 얘기한다면 2, 3, 4 이런 거라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야. 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그 등비수열에서의 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발산합니다. 그치? 공비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발산하겠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진동하겠지. 맞아? 머릿속으로 기억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n승이라고 해봐. 그러면 n이 점점점 커질 때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진동하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공비가 등비수열에서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공비가 1이라면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순수한 등비수열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어쨌든 공비가 1이라면 n이 무한대로 가도 얘는 뭐다? 1이다. 그지? 리미트 r의 n승은 1이다. 자, 세 번째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리미트 r의 n승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요. 왜?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승이라고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어. 그럼 n이 점점 커져.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러면서 0으로 점점 가까워지지, 그지? 무한대분의 숫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는구나. 이해됐어? 자, 공비가 또 마이너스 1이라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되니? 진동하겠지. 진동한다는 것은 결국 뭐다? 발산하는 것이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것과 좀 다른 형태로 내가 쪼갰어, 그지? 너네들은 앞으로 이 단원의 문제를 풀어갈 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쪼개면 안 되고 이렇게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개니? 공비가 주어져 있다면 모르겠는데 공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의 절대값이 1일 때. 이 두 가지 하나로 묶으면 무슨 말이야? 공비의 절대값이 1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항상. 공비가 미지수라면.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발산하지. 마이너스 1일 때도 진동하니까 발산하지. 그러면 결국 이 등비수열이, 졸지 마.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가 이거일 때 수렴하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에 수렴 조건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어떤 등비수열이 A 곱하기 R의 n-1승이다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을 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 이하여야 된다. 이게 수렴 조건이에요. 지금 방금 했던 이거. 두 번째로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등비 수열은 첫째 항은 생각 안 하기로 했지, 그지? 그래서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수열을 가지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실제로 수열은 이렇게 생겼지. 만약에 첫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뭐가 됐던 간에 항상 수렴하지, 0으로. 그치? 첫째 항이 0인 게 무슨 등비 수열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첫째 항이 0이면 다 0이잖아. 그냥 빵빵빵빵빵. 그게 무슨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등비수열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수렴 조건을 얘기한다 그럴 때 항상 몇 가지? 두 가지를 떠올려라. 첫 번째 뭐? 첫째 항, 초항이 0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가 1 이하 마이너스 1 초과인 경우. 외워. 자, 책의 28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키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아래 n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절대값을 쳐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 자, 다음 페이지. 등비수의 수렴 조건,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관심 없으면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필수예제 11번. 자, 여기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라 그러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 3의 2n승 마이너스 8의 n승, 8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2n 마이너스 2승. 자, 이걸 계산할 거예요. 자, 잘 봐. 자, 잘 봐. 얘 9의 n승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 위에 있는 거 좀 정리하면, 얘 리미트 이렇게 바꿔놓으면 9n승 마이너스 8의 n승분의, 자, 8 밖으로 빠져나오고 8의 n승 더하기 어떻게 해줄까? 9의 n-1승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맞아? 이거 무슨 꼴이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자, 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선생님 얘기 잘 들어.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야. 그러면은 결국 위에는 무한대 꼴이지. 분자는. 자, 밑에 분모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결국은 무한대로 간다? 봐봐. 얘 묶어내라 그랬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9분의 8의 n승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0으로 가지. 공비 자체가 9분의 8이잖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잖아. 얘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하겠지? 이해돼? 따라서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 그치? 이해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하라 그랬니? 다항식인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 그랬지.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 그럴까? 제일 큰 걸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얘도 누가 제일 커? 9의 n승이 제일 크잖아. 따라서 9의 n승으로 위아래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선생님이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했냐면 무조건 그냥 분모에서 큰 걸로 나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 뭐로 큰 걸로 나누지? 나 작은 걸로 나누고 싶은데. 그치? 왜 큰 걸로 나누는 거야? 무한대분의 숫자가 나오게 돼서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만들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 그러면 큰 걸로 나눠버리니까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9분의 8의 n승이 되고, 자, 8 곱하기 9분의 8의 n승이 되고,
플러스 9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9분의 1이 되고 여기까지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 여기가 공비가 잘 봐. 공비가 지금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0이고 0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다? 9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다고.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 9의 n승이라는 애가 들어있다, 그지? 그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까? 3의 n승으로 나누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9의 n승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분모 분자를 3의 n승으로 나눈다. 그럼 얼마니? 3 남고 3분의 2의 n승에다가 2 남고 3의 n승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1이 되고 9분의 2의 n승이 되고 여기까지 됐어? 자, 얘 얼마? 0. 얘도 얼마? 0. 따라서 얼마입니까? 3입니다. 쉽지? 자, 3번은 간단하죠? 여기서 했지? 발산하겠지, 그지? 묶어내면 3의 n승으로 묶으면 리미트 3의 n승으로 묶었죠.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 그제? 0이고 발산한다 무한대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밑에 필수예제 12번도 볼게요. 수렴하는 수열 A인에 대하여 이것이 2일 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4의 n승, 3의 n승 이런 게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4의 n승으로 나눌게. 분모 분자를 4의 n승으로 나누니까 AN이 되고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n승이 될 것이다. 4의 n승으로 나누니까 4에다가 플러스 4분의 2의 n승의 AN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끝났네. 이거 0이지? 너도 0이지? AN분의 4가 2지? 따라서 AN이 얼마다? 2가 되겠다. 필수예제 13번 볼게요. 자,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처음에 얘기했던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구하라 이 말이지.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에 x-2의 n승이야. 자, 얘는 지금 첫째 항이 따로 떨어져 있는 애가 아니잖아. 지금 n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버리면 리미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니?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공비 아니야. 그리고 이게 첫째 항이기도 하지. 그러면은 수렴 조건은 어떻게 돼? x하고 x-2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선생님, 첫째 항이 0이어도 된다며. 이 안에 0 있잖아. 그지? 따라서 이것만 풀어주면 그게 x값의 범위다. 계산은 생략한다. 2번. 자, 리미트 x
2-x의 n-1승이다. 자, 얘는 첫째 항이 x네. 공비가 2-x네.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 돼도 돼.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공비가 2-x가 1 이하 마이너스 1 초가면은 돼. 요거 계산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별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지. 자, 여기 필수예제 14번은 중요해. 뭐 어렵진 않은데 이게 기본입니다. 이 단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자, 필수예제 14번.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의 n승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단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공비가 미지수야, 그치? 공비가 미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네 가지로 나누라 그랬는데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 사이에 있다면 빵빵 맞아? 0, 0이니까 1분의 0이니까 결국 얼마? 0으로 수렴할 것이고 두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R의 n승으로 위아래를 나누겠지. 맞아? R의 n승으로 위아래를 나누면 어떻게 되니? R의 n승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빵이 되고 1이 되겠지. 이때는 1로 수렴할 것이고 세 번째, R이 1인 경우에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라며. R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된다. 이게 답이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끝났네. 그치? 나 사실 여기 급수까지 하려고 그랬거든, 오늘. 급수까지 할 거야.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좀 이따가 5시 되면, 정각이 되면 10분간 쉬었다 할 거고, 그 전까지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내용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봅니다. 알겠죠? 하세요. 자, 어디를 보냐면, 저희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봅니다. 자, 급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먼저 수열에서 A1부터 A2, A의 n까지 더하는 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합이라 그래. 이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n을 무한대까지 더해버리는 거지. 그걸 우리는 급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했을 때 수렴하는 경우도 있겠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요 앞에서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따져봤다면 여기서는 그 수열의 합, 그런데 그 합도 어디까지의 합? 무한대까지의 수열의 합, 즉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따지는 단원입니다.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지? 뭐 k라고 해도 되고 n이라고 해도 되고 뭐 n이라고 하자. 어차피 여기 n이 있으니까 그지?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주는 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가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부분합을 나타내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가는 SN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지. 자, 이것이 급수의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 급수가 수렴하면 수렴한다고 하고 발산하면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구하기 위한 것에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SN을 구한다. 두 번째로는 구한 SN을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순서대로 급수를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수열이 있는데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수열이 있다고 쳐. 얘를 내가 더 해볼게. 이렇게 더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너네들 느낌에 이거 0, 0, 0,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무한대로 가도 0이겠네, 결국은. 그래서 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추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SN을 구해야 된다고요. 자,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지?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야?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지? 그 등비수열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아? 그럼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렇게 부분합을 먼저 구한단 말이지. 두 번째로 리미트를 붙여주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인데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보니까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이지.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은 우리가 아까 네 가지로 나눴었던 그 공비에 거기에 봤을 때 뭐야? 이거 진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은 n이 홀수면 1이고 짝수면 0이고 1, 0, 1, 0 이렇게 진동하겠지. 그래서 얘는 결국 뭐다? 진동하니까 결국 발산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 그냥 겉으로만 딱 봤을 때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되고 있어서 대충 보면 막 지워져서 0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거 0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0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SN을 먼저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방법으로 급수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잘 봐. 얘네들을 홀수 번째 항을 무한대로 더하고 짝수 번째 항까지를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과 홀수 번째 항까지를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n항까지가 부분합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n이 예를 들어서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n이 짝수라면은 n을 갖다가 내가 2m이라고 하고 n이 홀수라면은 2m-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내가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럼 짝수 번째 항은 뭐야? 두 개씩 가니까 어떻게 돼? 0, 0, 0, 0, 0, 0, 0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다 0이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무한대로 보내도 얼마야? 0이지? 그 다음, 홀수 번째 항은 여긴 0이고 1이 남았지? 또 0이고 1이 남았지? 그럼 홀수 번째 항은 뭐로 끝나? 1로 끝나겠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1이지? 그러면은 짝수 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고 홀수 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이고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진동하면서. 만약에 이 급수가 하나의 값을 수렴하게 되는 애라면 내가 홀수 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든 짝수 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든 결국 같은 값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은.
거기 3번 봐봐. 부분합을 짝수번째 한 가지의 부분합과 홀수번째 한 가지의 부분합으로 나눠서 서로 다르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밑에 4번에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이 별표 칩니다. 자, 명제가 하나 나오는데 너네들이 외워둬야 될 명제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면 이 급수가 수렴한다면 이 일반항 이 a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 얘는 0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자, 이 명제에서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리미트 an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그것의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알겠지? 너네 뭘 외워둬야 돼? 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항은 0이다. 알겠지? 반드시 외워둬. 자, 이게 참이라면 대우명제도 참이겠지, 그지? 그 대우명제는 뭐겠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은 뭐 한다? 발산하게 된다. 요 두 개는 참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증명 한번 해볼까? 자, 증명 한번 해볼게. 증명도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것이 수렴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an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 sn-sn-1을 이용해서 우리가 an을 구했잖아. 자, 거기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sn, sn-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수렴한다며. 수렴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리미트 sn의 값이든 리미트 sn-1의 값이든 서로 같이 틀려. 같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럼 sn을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나 sn-를 구해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라 그럼 같은 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얼마야? 0이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은 똑같은 값이므로 왜? 수렴한다며. 전제 조건이 수렴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게 알파이므로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므로 리미트 an이 0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증명 자체는 간단해. 외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다 했어 이제. 자, 다음 페이지 5번. 급수의 성질. 자, 급수의 성질에서는요, 앞에 극한에서의 그 사칙 연산이라고 했던 그 성질이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뭐 곱하기 나누기만 빼고 더하기 빼기는 성립한다는 거야. 급수에서도. 급수도 마찬가지로 뭐를 전제로? 두 급수가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수렴에다가 동그라미. 수렴하는 급수에 한해서 더하고 빼도 시그마가 분배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필수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등비급수까지는 안 하고 그냥 급수까지만 할게. 자, 필수 예제 1번. 자, 다음 부분 분수를 이용한 급수의 합, 이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은, 자, 선생님이 원칙을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부분합을 먼저 구하라고 얘기했어,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2 곱하기 5, 5 곱하기 8, 8 곱하기 11,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일반항 구해야 되겠네. 맞아? 자, 2, 5, 8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2, 5, 8이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 첫째 항은 얼마? 2고. 따라서 2 플러스 n-1, 3이니까 3n-1이지? 따라서 얘는 3n-1 곱하기 5, 8, 11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5 플러스 n-1, 3이다. 3n 플러스 2가 되겠지. 이렇게 돼 있네.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SN을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 어? 항상 그 순서를 지켜. SN을 먼저 구하자. 그러면 자 이거 부분분수 분해. 부분분수 분해 공식 알지? A 곱하기 B분의 C가 있다면 B-A분의 C에다가 가로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게 부분분수의 분해야. 자 먼저 5에서 2를 빼면 3이잖아 그지? 얘를 다 빼면 3이지? 그럼 결국은 3분의 1 밖으로 묶어내놓고 2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빼면 되겠네. 맨 마지막으로 3n-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지워진단 말이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SN이 뭐가 된다? 3분의 1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n을 무한대로 보내란 말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제 리미트 붙이는 거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숫자 빵이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지? 항상 뭐 하라고? SN을 구하고 리미트를 붙여라. 자, 필수예제 2번. 자, 급수 로그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2의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자, 급수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명제 하나 배운 거 있었지? 명제 하나 배운 거 있었잖아. 명제 뭐였어? 우리가 배웠던 명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얼마다? 0이다.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명제였잖아. 자, 이 명제는 사실 여기에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 왜?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를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그치? 그런데 이 명제에, 대우 명제가 뭐라 그랬니?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뭐 한다 그랬어? 발산한다 그랬지? 요거는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써먹냐 하면, 잘 봐. 이게 an이야. 그지? 자, 거기다 리미트를 붙여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에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제곱이니까 1이지. 로그 1은 얼마야? 0이지. 일반항에다가 리미트 붙였더니 0이네. 그러면 잘 봐. 0이 아니어야 발산한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 만약에 0이 아니었잖아? 그럼 이거 해보나 마나 발산이야, 그냥 값은. 그런데 이거 여기 성립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여기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혹시나 하고 이 an을 갖다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지. 그랬을 때 0이 나왔네. 에이, 재수없다.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0이 아닌 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 땡 잡은 거야. 안 해도 돼. 그냥 발산이야, 무조건.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얘는 해야 된다는 거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분합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로그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n 아마 2부터 집어넣을 것 같은데? 그지? 2부터 집어넣지, 그지? 자, 2부터 집어넣으면은, 로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될 것이고, 덧셈이지만,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3 집어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4 집어넣으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럼 맨 마지막에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가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인접되어져 있는 것들이 쭈루룩 지워지니까 여기까지 지워졌겠네요. 따라서 남아있는 거, 로그 2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됐겠네. 이게 뭐야? 부분합이라고. 여기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고, 차수가 똑같네. 2분의 1이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다? 로그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데?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 이해됐죠? 혹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별로 없네. 자, 다음 필수예제 3번 보세요. 필수예제 3번. 여기가 어려워. 자, 필수예제 3번.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세요. 그랬어. 1번. 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봐. 자, 구체적으로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거기 모범 답안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선생님은 빠르게 설명해 줄게.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숫자 알아야 되니까. 자, 앞에 2분의 1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애고 뒤에 있는 애들은 보니까 딱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애들이 연결되지,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보나마나 발산이야. 왜? 내가 얘를 홀수항에서 끝나는 부분합을 구했을 때, 홀수항에서 끝났다면 2분의 1이겠지. 왜냐면 2분의 1 남겨놓고 얘네들은 다 0대잖아. 3, 5, 7, 9 이런 식으로 가면 뒷부분은 다 0대고 2분의 1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홀수항으로 끝나는 얘는 2분의 1이 될 거 아니니? 맞아? 그 다음에 짝수항으로 끝나는 애는 가만히 봤더니 두 번째 항은 이거고 세 번째 항은 2분의 1이랑 얘 남고 맞아? 그런 식으로 남잖아. 그럼 얘는 뭐가 남겠어? 2분의 1은 남아있는 데다가 맨 끝에 있는 애가 남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남겠지. 그런데 차이가 어떻게 돼? 하나 차이 나네. 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n이었다라고 하면 2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러면 뭐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는 얼마겠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자, 홀수 번째 항을 갖다가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로 수렴하고, 짝수 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발산하는 거야.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 괄호가 쳐져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 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얘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위에는 괄호가 없고 밑에는 괄호가 있어. 그 차이는 뭐가 있냐면 괄호가 없는 애들은 그냥 이게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해가지고 더한 거라면은 괄호가 있는 애들은
괄호 먼저 계산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홀수 번째에서 끝날 수가 없어. 짝수 번째에서 끝날 수도 없고 다 같이 요 괄호에서 끝나야 된다고. 여기까지가 1항이야. 여기까지가 2항이고 이런 식으로 매듭이 져야 된다는 거야, 가로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얘는 n항까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지워질 것이고 얘만 남겠지. 끝에 거. 그러니까 얘처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야, 얘는. 차이점 알겠어? 알겠죠? 그렇게 공부해가면 됩니다. 자, 필수제 4번.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풀어주고 설명해주면 다 이해되잖아, 그지? 그 이해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 이해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풀 수는 없는 거지. 집에 가서 연습해야 돼. 연습하기 싫으면은 그냥 뭐, 끝이지 뭐. 그지? 연습해. 자, 어떤 수열 AN에 대하여 어떤 급수가 수렴한대. 자, 봐봐, 여기. A1-3 더하기 2분의 A2-3 더하기 3분의 A3-3 이런 급수가 있대. 어디까지 가는 급수인지 모르겠어. 수렴한대. 아까 우리 배웠던 명제.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항은 0이다. 따라서 얘 일반항이 뭐겠니? n분의 an-3일 것이고 거기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너는 0일 것이다. 맞지?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3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자,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an-n분의 4n 플러스 an의 값을 구하세요. 나는 an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n분의 an이 3이라는 건 알아. 따라서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한다? n으로 나눈다. n으로 나누면 n분의 an 마이너스 1, 4 플러스 n분의 an 얘 3이고 너도 3이네. 2분의 7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5야 3이야 5번. 자, 두 급수 시그마 AN, BN에 대하여 시그마 BN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 다음에 시그마 3AN 마이너스 2BN 15일 때 시그마 A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BN은 잘 봐. BN은 수렴하고 있지? 그래서 BN은 수렴하는데 AN이 수렴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사실은 시그마 A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수렴하니까 구하라 그랬지. 뭐 발산하는데 구하라 그러겠어? 그치? 수렴하는 거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분배해버려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렇게 추측조차 할 수 없다면 막 함부로 분배해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선 분배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어? 왜? 수렴하니까 물어봤으니까. 그치? 근데 이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내가 치환해야 돼. 뭘로? CN으로. CN으로 치환을 한다면 자, 시그마 CN이 이제 15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N이잖아. 따라서 AN은 3분의
EBN 플러스 CN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CN은 내가 만들어낸 거야, 지금. 자, 그럼 양변에다가 이제 내가 이거 시그마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시그마를 갖다 붙였단 말이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3분의 2bn 더하기 cn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잘 봐. bn과 cn 수렴해? 수렴하지. 왜? bn은 문제에서 수렴한다 그랬고 cn은 내가 이렇게 수렴하도록 만들어줬잖아. 따라서 그냥 그대로 분배하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5 2, 3, 6, 9 답은 3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얘는 여기서 그냥 무식하게 모르는 애들이 그냥 분배해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왜? 수렴할 거니까 어차피. 밑에 연습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이 이제 연습 문제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급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 하나 남은 게 이제 등비급수가 하나 남았어.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미분이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미적분에서 나와 있는 미분은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과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여기 미적분에서는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배웠다면 이 미적분에서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로그함수, 지수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을 하는 걸 배워. 우리가 그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함수라고 부르거든. 초월함수. 초월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미적분이야. 결과적으로 모든 챕터나 이런 단원들의 내용은 다 동일하다. 뭐만 바뀌었다? 함수만 바뀌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 배운 데까지 다 풀어오면 됩니다.